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조카를 지금 이렇게 임시로 당분간 이제 이렇게 좀 보살피고 키우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은, 조카 앞날을 좀 이렇게, 사주를 한번 분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봤는데, 그 내용을 또 들어보니까 참 이게 골치 아픈 집안인 것 같아요. 즉, 이 전화하신 분이 시동생이 이제 결혼을 먼저 좀 했나 봐요. 해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또 이렇게 또 헤어지게 돼 있나 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결혼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낳은 자식을 지금 이제 이 사주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시동생하고 이제 좋아하는 연애를 많이 좀 했나 봐. 그러고 우연히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했나 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자식이 하나 있는데 좀 같이 키우자,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연애할 때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날 싸우는 거야.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올해, 이제 나가버렸대.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동서지, 동서. 첫 번째 동서는, 애 하나 낳고 이제 바로 나갔고, 여기서 이제 키워준다는 어떤 조건을 좀 믿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한 거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애를 키울 수가 없잖아, 둘이.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보통 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요즘에. 그래갖고 이제 그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여튼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 이제 큰엄마죠, 아줌마가 이제 큰엄마가 이제 이걸 상담했는데, 근데 난 이런 경우는 참 이 사주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제 생활사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주를 풀면서도,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연애하고, 그 다음에 죽고 못 살 때는 언제고, 이렇게 애 낳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지금은 어떤 상태냐? 이게 이제 시동생하고 나중에 결혼한 이제 동서죠? 둘 다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럼 이거 누가 다 키워야 돼? 큰엄마가 일단 키우고 있다 그러는데 큰엄마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이제 보면은, 야, 이게 이런 사주도 또 생길 수 있구나. 혹은 이런 경우는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 조카를 키워야 될지, 이 일반적인 사람 봐도 참 답답해요. 이게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인공이야, 이게 주인공. 4살 먹었어요, 4살. 요게 이제, 요 신금으로, 이게 일간이잖아요, 요게. 요 자체가, 요게 일간. 어차피 우리는 이거 하면서, 물론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올려서 이걸 자꾸 이제 계속, 화요일 날하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이거를 또 이제 계속 구독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차피 이제 사주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한번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게 주인공이고, 기본적으로 자, 신금은, 요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신금 일간으로 태어나면요, 기본적으로 아름다울 미자는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미남이든지, 미녀라는 거예요, 일단. 신금 되는 미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니까 일단 잘생겼겠죠.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이제 다 음으로만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음팔통이라고 그래요. 음팔통.
남자니까 음팔통이면 어느 정도 이제 바란스를 맞는다고 보는데, 그럼 아무래도 남성다운 그런 게 없고 조금 여성적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성향이. 그리고 예민하다는 거예요.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현침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갑이 있죠? 지장간에. 여기에 이제 축, 개, 신, 여기 또 신 하나 또 있죠? 그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데, 지금 4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4살이면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걸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네, 느낌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거기다가 이 현침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예리해요. 그러니까 얘가 벌써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4살인데. 당연하죠. 벌써 이렇게 아무리 그게 이제 이 큰엄마하고 사실 무슨 뭐 그게 큰 관계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은. 예? 아니, 조카인데, 조카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화하시면서, 아, 너무 죽겠다는 거야. 이런 그 조카 때문에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주에 구조 이렇게 보면은요, 본인이 이렇게 예리하고, 기본적인 잘생겼는데, 이 현침살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고 예리한 경우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4살 먹었는데 눈치를 보는 거야, 큰엄마.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것도 또 안쓰럽죠? 안타깝잖아. 애가 4살이 뭘 안다고 눈치 보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벌써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큰엄마 눈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우리가 보면 느낌 알잖아요. 애 키워보신 분들은. 제가 눈치를 있는지 없는지. 그 애가 그러니까 항상 지금 불안한 거야. 4살 먹은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결혼해서 요즘에 이혼이 많다고 그러잖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어렸을 때 이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은요, 요런 지금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늘 불안한 거야. 자라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어떤 한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정말 속을 너 속도 한번 타봐라 하는 식으로 속 썩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이게 눈치만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 삶이 어떻게 돼? 항상 불안해. 이런 애들은. 나중에 누가 어떻게 책임지냐, 이거.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이렇게 되면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아빠야. 자, 여기 입장에서 금국목이죠. 자, 같은 의미니까 여기 편재. 그렇죠? 편재.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머니죠. 엄마. 이건 편인이야, 이건 편인. 여기서 이제 여기 토생금이 되죠. 인성이라는 건 생하는 게 인성이죠. 요게 편이냐, 요게 엄마야. 근데 요 자리는 잘 잡혔어요. 요게 우리가 이제 궁에서 봤을 땐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이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본인, 배우자, 또 자식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제자리에 아버지하고 엄마 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요 자태에 있는 이 편재 요게 뭐냐면은 이게 아버지야. 그리고 지금 전화하신 분의 시동생이야. 시동생. 근데 이 시동생이 여기 보면은 여기에 똑같은 이 신금이 하나 또 있죠. 그럼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누구예요? 형이잖아요, 형. 그럼 이 입장에서 이거는 편재 이거는 목국토가 되니까 재가 되냐, 재. 이게 편재.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편인이고, 여기서 봤을 땐 요것도 편재야, 편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게 먼저 결혼했던 여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출생한 요 남자가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게 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요 사이가 어떤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극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이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서 합의될 수 있는 뭔가 쉽게 해서 지금 이 여자가 굉장히 냉정하게 생겼죠. 이 겨울에 출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버지가 여기한테 얘기했겠지.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어? 우리 애를 나중에 여기서 좀 같이 키워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이 주인공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빠져버렸죠. 근데 여기서 이 자식을 낳고 나다 보니까, 이 자식을 낳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같이 키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알력이 생기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같이 마음이 맞을 리가 없죠. 이렇게 부딪히니까. 근데 이 사주가 이 부딪히는 게 많아요. 여기도 극이죠? 여기도 극이 일어나죠? 여기도 이렇게 극이 일어나죠? 예. 이게 안정감이 없어. 온통 시끄러운 거야. 부딪히고. 그리고 이게 극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 충이라는 건요. 이게 이동이 생기는 거잖아. 충이. 이게 역마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제자리에 안정적으로 살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가정을 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딪히고. 또 여기서 봤을 땐 이 남편이 자, 이 자식하고도 이렇게 또 부딪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이게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가 또 이렇게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 꼬마가 나이 먹어서 결혼하면 어떻게 배우자가 자식 자리에서 충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또 이 주인공도 4살도 참 이거 말하기도 좀 저거 한데 나이 먹어서 결혼했을 때도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업보에서 이런 사주가 나오는지 참 저도 이거 보면 정말 안타까웠다니까요. 예. 지금도 안타까운데 나이 먹어서 본인이 결혼 생활에서 이 가정을 꾸렸을 때 이런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조용할 날이 없는 거야. 사주가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여기도 여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것도 재죠. 편재. 요렇게 편재. 이게 다 여자야. 요렇게 보면, 이것도 편재죠. 요렇게. 이 기토가. 이게 누구냐면 지금 이게 큰엄마야, 큰엄마. 큰엄마가, 이의 입장에서, 얘에서 봤을 때는 토생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편인으로 돼 있잖아. 편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흔한 얘기로 이걸 이제 우리가 계모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계모라는 의미는 나를 낳아준 생모가 아닌 거, 주위에 이모라든가 고모라든가 큰엄마라든가 뭐 할머니라든가 주위에서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통칭을 해서 그냥 우리가 계모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계모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들으면 안 좋잖아.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 방문 와가지고 설명했다는 무슨 내가 그걸 봤는데, 가능하면 계모란 말을 좀 안 써주면 좋다는 거야. 애들한테 너무 이게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나를 낳아주는 엄마가 아니고 생모가 아니고 나를 키워주는 엄마인데, 낳은 엄마도 중요하지만 키워주는 엄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계모라는 그게 설명했을 때 안 좋게들 지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이미지가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4살 먹은 입장에서 여기 나를 지금 보살펴주는 엄마가 있잖아. 큰엄마죠, 큰엄마.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거를 나를 낳아준 이 엄마가 키워주는 그 감하고 같은 편이지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얘가 눈치 본다는 말을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제 4살인데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 사주가 다 엄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가 이제 현침살이라는 거는, 자, 이게 지장간에 여기 이제 이렇게 간목이 있죠. 요렇게 뾰족하게 된 걸 우리가 현침살이라고. 요것도 2개. 여기에도 보면 축이니까 계신기 있을 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걸 다 지금 이렇게 안다는 거 지금. 아는데 얘가 지금 자라면서 늘 불안하게 혹시 지금 나를 이렇게 키워주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뭐랄까 좀 때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그 욕하는 것도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놈아 하면서 무슨 뭐라고 했겠잖아. 그 자체를 내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얘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내 아빠 엄마를 찾아서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자란 그거를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엄마 아버지 속 썩이는 쪽으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어떻게 돼? 눈을 정말 이게 부릅뜨고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보고 어떻게 돼? 증오하는 거 그거 안 생길 수가 없죠. 아니 나를 이렇게 남이 키워줄 수 있게 만들어준 환경을 이렇게 할 바에는 나를 낳질 말든지, 예? 그 얼마나 분노가 지금 쌓여 있겠어요. 자라면서 이 잘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성인 나이가 20대잖아요. 20살이 넘어서 이혼하는 거는 이제 자식이 크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성인이니까 부모가 이혼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해도 괜찮은데 이런 어린 나이에 이 주인공이 아버지 엄마가 각자 헤어져서 따로 연락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 엄마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또 먼저 만난 이 여자에서 낳은 자식인데 요렇게 만나서 이게 합의돼 있으면 그나마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얘기가. 그런데 사주에서 이게 이렇게 충으로 돼 있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복잡하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큰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시동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또 시동생마저 먼저 결혼해서 이거 사느니 못 사느니 하면서 결국은 헤어졌고, 자식 하나 낳고. 그래서 두 번째 결혼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먼저 이 자식을 키워달라고 우리 이 아빠가 얘기해서 어떻게 이제 잘 애원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으니까 내가 잘 저거 하고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하차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 결혼을 막상 하고 나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 키우냐 이렇게. 여기는 자식인데 여기에 또 똑같은 자식이 있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막상 결혼하면 이 주인공은 어때요? 이 주인공은 잘해준다고 말은 했는데 나중에 뭐야? 잘해주는 게 아니라 신경질만 내고 싸우는 거지 또 둘이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충이 일어나면요, 이러면 이게 매일 시끄러워. 그리고 이게 충이라는 건 이게 튕겨 나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마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어느 한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가족 구성원하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웃으면서 사랑이 가득한 환경으로 만들기는 이게 어렵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4살 어리지만 이게 눈치 본다는 게 지금 얼마나 이게 야채로운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거야. 나이가 이렇게 4살이 적은 것 같아. 보통 2살에서 3살 되면 이제 그걸 다 인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왔을 땐 편안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유치원도 보내고 이렇게 어른 꼬마들 이렇게 엄마들 직장 일할 수 있게끔 회사에서도 그걸 직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많죠. 엄마들 일하고 이제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봐주는 거. 그러면 애들이 금방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다가 거기 가면 울고, 불안하잖아. 엄마가 나를 버린 것 같으니까, 느낌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 이제 큰엄마도, 4살 먹은 조카가 눈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금방 이렇게 감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또 얼마나 불쌍해. 이 아버지도 지금 헤매고 있지, 엄마도 연락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큰엄마는 아무 죄도 없지만 이거 어떻게 같은 식구인데 시동생이 결혼해서 막내 동서가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여기에 먼저 또 자식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요새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같이 키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키울 수 있겠어요? 옛날에 정말 우리 어머님 시절, 그때 30년, 40년 전에 그때는 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힘들어도 그런 걸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때로는 이 친구한테 엉덩이 한번 뚜리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걸 못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돼서도 같은 밥을 주더라도 이 친구는 눈치를 본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 친구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4살 먹었어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다가 어떨 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우신다는 거야. 여기 큰엄마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돼? 내가 안 키울 수는 없고. 키우자니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화도 나고 답답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안정적으로 이걸 대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잘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 꼬마가 눈치를 보는데 어느 순간적으로 이렇게 엉덩이라도 한 대 때리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주인공이. 나중에 자라면서 큰엄마한테 고맙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남는 건 뭐야? 내가 항상 눈치 받고 큰엄마가 내가 어떤 기분 나쁠 때는 내 엉덩이도 때리고 때로는 등짝도 때렸을 때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큰엄마는 무슨 죄냐고 이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거 뭐 운에 보니까 이 처음에 또 시작하는 운이 이 개미 대운이잖아요. 개미.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거하고 똑같죠. 글씨체가. 요걸 우리가 이제 보금살이라고 그래. 보금살.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 보금살이 이렇게 되면, 물론 이게 일주에 걸렸을 때 강하지만, 옆에 이렇게 어머니 자리에 똑같은 아버지 엄마가 또 세트로 다시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하고 이 사이가 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이 파장이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보금살이라는 건 항상 이 보금살이 걸면 이게 엎드려서 신음한다는 뜻이잖아요. 엎드려서 신음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사주 구조가 보면요. 너무 정말 안타까워, 이게. 이 자체가. 이게 뭐 숨 쉴 데가 없잖아, 자체가. 이렇게 또 축이 많으니까 항상 시끄럽고. 그 또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엄마 자체가 또 형을 낳은 또 그 엄마. 어떻게 보면 여기 입장에 또 큰 엄마죠. 요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 이게 화합이라도 됐으면은 그런 대로 시끄럽지가 않을 텐데 이게 또 충이야. 또 여기도 충, 이쪽도 충, 이쪽에도 충. 그러니까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서 이 꼬막과 사주를 보면서 아, 참 세상에 이런 사주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사주 이 큰엄마가 이 우리 조카 앞날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이거 좀 분석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있는 대로 분석은 해야 되겠죠, 일단. 그래야지 이 큰엄마도 알고 계시면서 키울 때 힘들지만 언제까지 또 어떤 게 키울지는 몰라도 키우시는 동안만큼은 최대한 웃으면서 그래도 내 마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얼굴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라도 그 친구가 아는데 내가 거기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건지 그걸 다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더 힘드시더라도 그거 키우시는 데까지는 조금 다정하게 그리고 최대한 사랑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좀 키워주십사 하는 마음을 제가 한번 드리면서 이제 고생이 너무 많으시죠, 사실. 힘드시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 친구의 앞으로 살아가면서 몇 년을 키우실지 모르지만 얘가 살아가면서 자꾸 삐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지금 이렇게 이것도 어찌 보면 좋든 나쁘든 인연이니까 이 조카를 좀 잘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아버지가 지금 이제는 정말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몇 배로 힘든 삶이 있더라도 정말 이 자식한테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나중에 이 자식한테 지금들 물론 이 관계가 이제 금극목이 되죠. 이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정말 아주 땅을 치며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시절에 올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이 어떤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지만 빨리 본위치로 와서 이 형수님 이 가슴 아픈 걸 저거 빨리 좀 이렇게 사과 드리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또 어떤 또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살지 몰라도 그때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자식을 잘 클 수 있게끔 여자한테 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나마 본인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본인이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 자식한테, 여기한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 마음을 좀 고쳐먹고 일단 빨리 들어와서 형수님한테 그동안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다고 사과드리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더 이상은 이 형수님한테 혹은 그쪽 형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성인인데 본인이 두 번째 하셔서 그러는데 그것도 본인이 어떤 문제가 됐던 간에 본인이 해결해야지. 이걸 형수님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일단 아시고, 일단은 이 친구가 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그런 친구면 괜찮은데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지금 성향이. 아까 현침살 얘기했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잘못하면 또 나중에라도 이렇게 사춘기 때 잘못하면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 이제 형수님께서는 이 시동생 오시면은 이제 금방 오시겠죠. 이제 본인도 지금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면 그때 일단 그 순간순간은 힘들 때도 많으셨겠지만 이 시동생한테도 좀 이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좀 격려해 주셔가지고 좀 집안도 좀 편해지고, 우리 요 친구도 잘난 친구 요 친구한테도 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